자, 또 잘들 지내셨나요? 네. 예. 그러면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 청년들은 또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이야기를 잠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 전생의 발달을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하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썽 총량의 법칙이에요. 말썽 총량의 법칙. 그 얘기는 한 사람이 한평생 부릴 말썽은 대충 정해져 있는데 언제 이거를 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래저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청소년 때 좀 말썽을 좀 많이 부리게 되면, 그리고 그 시기를 잘 넘어가게 되면 다음에는 비교적 이 삶이 평온하겠죠. 이 총량이 있으니까 다 이걸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되게 이제 부모하고 살 때 특히 이제 그 어머니한테 말썽을 많이 부리는 게 나중에 살아가면서는 말썽을 좀 덜 부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자녀들의 말썽을 지킬 수 있고 봐줄 수 있는 게 어머니 아니에요?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12살 때 집 나갔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성서에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줬잖아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부모가 이해를 못했잖아요. 둘 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아버지는 어디 갔어요? 이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차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누가 내 아버지입니까?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그 어머니는 둘 다 이해가 안 되긴 마찬가지인데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어요. 이 성경이요, 참 재밌고 이 성경이 굉장히 심리학 공부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저는 누가 저에게 심리학 교과서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뭘 가지고 가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전혀 망설이지 않고 성경책이라고 대답을 해요. 이 성경책이 인간의 그 심리에 다양한 것들을 다 잘 재미있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춘기 자녀들이 한 내용을 똑같이 아버지 어머니가 들었는데 어머니는 비록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거를 마음속에 담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사실은 그 이후로 예수님의 삶을 다 옆에서 지켜보잖아요. 그 아주 그 힘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밑에서 그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장면을 다 어머니는 보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것들 다 어머니는 옆에서 다 지켜보잖아요. 그게 아까 제가 잠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그 아버지 요셉은 12살 때 이 사건 이후로 성경에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실은 청소년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 반항을 하고 저항을 한다 그러지만 부모 중에서도 사실 그게 어머니가 되겠죠.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누구한테도 의지할까요, 아들이? 어머니한테도 정서적으로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제일 힘들게 하겠죠. 그러나 그걸 어머니니까 그래도 그걸 다 이렇게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사실 이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지대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건너가면 청년이 되는데요. 청년은 이제부터 어른이잖아요, 그죠? 어른이 시기인데 그 어린이하고 어른을 가르는 게 신체적으로는 그러니까 몸으로는 생식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는 독립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어린이하고 어른을 가르는 두 가지 큰 차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른이 되려고 하면 생식을 해야 되잖아요. 생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손을 낳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하고가 만나가지고 뭐를 해야 되죠? 사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독립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되죠? 떨어져서 자기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쉽게 얘기하면. 이 두 가지가 돼야지 어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어른의 삶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그 간단하게 이게 요약을 하면 뭐가 될까? 그때 이제 그 심리학 하면 제일 사람들이 많이 떠올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혹시 이 그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심리학하면 프로이트 뭐 이제 이런 떠올릴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뭐 무의식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서 그걸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근데 이 프로이트가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러한 연구를 한 분이니까 프로이트 말년에 어떤 그 기자가 프로이트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제일 잘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겁니까? 하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아마 그 기자는 프로이트가 자세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줄 줄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프로이트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프로이트는 오스트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독일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독일어로 한번 써보겠는데요. 이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잘 삽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프로이트가 리벤 und arbeiten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했어요. Leben und arbeiten. 이게 독일어를 쓰니까 우리 강의가 굉장히 질이 확 높아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Leben und arbeiten. 이 리벤이라는 거는요, 영어로 얘기하면 love예요. 그래서 독일어로 I love you가 ich liebe dich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un트는 and고요. arbeiten은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arbeiten. 이건 일하는 거예요. work.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잘 산다 그런 거, 잘 살아간다는 건 이 두 가지를 하는 거다 이거예요. 사랑을 하고 일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여기 이제 이 운투로 걸린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를 한다는 게 아니고 둘 다. 둘 다. 자꾸 요즘에 그 어떤 분들을 보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요새 특히 젊은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프로이트라고 하는 이 유명한 심리학자는 둘 다를 해야 된다는 거야. 둘 다가 우리 삶의 두 가지 큰 이 기둥이다. 그래서 리벤 und arbeiten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 리벤 이게 사랑을 하고 그렇게 되면 결과가 생식이 되지 않나요?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해야지 내가 태어난 우리 자식을 내가 키울 수 있고 그래야지 진정으로 부모로부터 독립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자식은 내가 키우는 게. 그러니까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일을 해가지고 뭘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지 내 자식을 키울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일을 안 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되면 아무리 내가 심리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평생에 해야 될 게 리벤 운트 아르바이텐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언뜻 보면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는 남자들이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니까 여성들은 그러면 리벤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도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여성들에게는 자녀를 키우는 것 자체가 아르바이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도 보면 전업주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 앞에 전업이 뭐예요? 내 모든 시간을 다 업에다 붙이는 직업.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여성들이 하는 가사 노동도 남자들이 하는 일반 하는 노동하고도 동일한 거다는 거죠. 다만 일하는 장소가 이 회사에서 일하느냐 집에서 일하느냐가 다른 거지. 이 여성들이 집에서 하는 것도 당연하게 이거는 직업의 일종인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여성들은 아르바이텐을 집에서 자녀를 키우고 주로 이 가정을 이끌고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성들의 이제 전통적인 일이고, 물론 요즘에 와서는 이제 뭐 밖에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생활하는 것도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거니까. 그러면 뭐 밖에 나가서 여성들이 일을 하는 사람들만 아르바이텐을 하고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꾸미는 거는
노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도 전업 다 우리가 열심히 잘해야 되는 거니까 리벤 운터 아르바이트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다. 지금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청년들이 해야 될 일이 이제 뭔가 그 청년기 과제가 나왔죠. 청년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사랑하고 일하는 거. 이게 청년이들이 해야 될 그 시기의 발달 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두 가지요. 이 사랑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 다음에 일을 해서 그 가정을 잘 보살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이요.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참 어렵다. 참 이렇게 기사를 보면 참 안타깝죠. 그 청년들이 결혼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결혼은 뭐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결혼을 안 하는 이런 젊은이들도 이제 점점 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직장을 하는 게 너무나 요새는 어려워가지고 이제 직장을 하는 걸 아예 포기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간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언론이나 이런 보도를 보면 지금 우리 사회의 한 모습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그건 이제 그걸 잘 해야지 그 다음 시기로 또 우리가 잘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그걸 잘 못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지금 제일 그 힘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일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저보고 교수님은 하고 싶은 교수 노릇하니까 쉽게 얘기하지.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이런 식으로 좀 언짢아하면서 얘기를 해요. 이제 한편으로는 맞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뭐라고 또 얘기를 해주느냐면 나는 36의 교수가 됐는데 36 될 때까지 한 번도 나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36을 내가 결혼을 좀 일찍 해가지고 이 교수가 될 당시에 제가 애가 셋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애 셋을 키우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끝내고 와서 이제 교수가 36살이 됐거든요. 그럼 저는 그때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이 젊은 사람들은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 못한다 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또 하나 뭘 오해를 하느냐 하면 지금 개구리는 다 태어날 때도 개구리로 태어났는 줄 알아. 지금 개구리도 다 올챙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뭐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 결혼해가지고 잘 산다. 이게 그 사람들은 운이 좋아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다 잘 살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수없이 많은 두려움과 이런 걸 다 겪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까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갈등을 하면서 온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일 그런 얘기를 듣다 안타까운 거는 그래도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이런 거를 이룰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어떤 예측이 가능했고요. 또 되게 그렇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그 힘든 그 두려움 속에서 고생을 하더라도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표가 뚜렷하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요즘에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 젊은이들만의 탓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열심히 하게 되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못 주고 있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잘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거는 개인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이 살아가는 사회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회가 많이 불안하면 그러면 그 살아가는 개인이 아무리 혼자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더라도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점은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리벤과 아르바이텐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이 여건을 못 만들어주고 있다. 또 못 만들어준다고 본인들이 느끼기 때문에 더 조급한 것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같이 이거를 이제 풀어나가야 될 이제 이러한 건데, 이 그 리벤 운터 아르바이텐이라는 걸 잘 하기 위해서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아까 여기서 얘기한 이 두 개가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정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정체성은 이거는 청소년 때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 정체성이라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는 누구인가? 지금까지는 누구누구의 자녀, 누구누구의 학생으로 살아왔으니까 이제 내가 어른으로 살으려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걸 알아야지 내 삶을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 또 하나는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이거를 잘 결정하는 게 소위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나는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걸 알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뭘 잘하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지만 그게 거기에 기초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하는 게 결정이 되는데, 이거 자체가 잘 결정이 안 되면 계속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될지 하는 걸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젊음이 됐더라도 리벤 운터 아르바이텐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청년들을 이해하려면 그 전 시기도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나오는 청년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 지금 청년들을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나오는 장년들, 중년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잘 못 되게 되면 그 이후에 나오는 시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그 제일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 사랑의 이제 이 얘기인데요. 이게 직업은 없더라도 사랑은 할 수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제 그게 쉽진 않겠지만 하여튼 간에 사랑은 더 이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랑도요, 크게 보면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아니고 이게 그 미성숙한 사랑이 있고요. 이게 성숙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성숙한 사랑을 하면 안 되겠죠. 미성숙하다는 건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미성숙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옆에 있는 사람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성숙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그 청소년 이전에 얘네들도 말로는 뭐 어린아이들도 엄마 나 사랑해, 엄마 사랑해 뭐 이러잖아요. 그거 뭐 믿지 않죠, 그 얘기를. 왜냐하면 얘 사랑은 지금 이게 나한테 부담된다는 사랑이지 날 도와주는 사랑은 하나도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게 미성숙한 애들이니까. 그런데 이 청소년 때까지의 이 미성숙한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는 내리사랑을 주는 거예요. 내리사랑. 그러니까 아까 여기가 이제 제일 위가 부모, 그다음에 이제 교사였잖아요. 이 부모와 교사의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내리사랑이라는 거는 부모님은 그냥 자녀들에게 그냥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이 자녀가 무슨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어떠한 무슨 일을 했거나 뭐 어떤 일은 게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부모니까 자녀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선생님도 특히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얘네들이 내 학생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지 걔네들이 무슨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랑을 받을 때 내리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리사랑. 자,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이제 어른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어른이 된다는 거는 이제는 내리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부모 하면 이제 부모가 그 자녀한테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얘네들의 삶에서 중요해지는 게 대상이 누구죠? 친구죠. 그렇죠. 이 청소년기 때 이 친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잘 사귀어야지 된다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하고 교사, 부모하고 교사하고 친구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다른 점. 이 다른 점은 얘네들은 어른이고 얘네들은 아직은 청소년 때 어른이 아닌 애들끼리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관계는 이거는 이 부모하고 자녀 또는 부모와 교사하고 학생의 관계는 이거는 수직적 관계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려간다는 거는 위가 있고 아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내리사랑인데 친구는 어때요? 친구. 이거는 너나 나나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평적 관계예요. 이게 청소년의 어른하고 어린을 확연하게 구별짓는 인간관계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윗사람이 나를 내리사랑을 해주는 관계야. 그런데 내가 이제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나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면 수평적 사랑을 해야 돼. 수평적 사랑을 한다는 거는 내리사랑이 없어진다는 얘기야. 내리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평적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럼 어떤 사랑이 돼야 되느냐 하게 되면 이거는 주로 이제 다른 얘기로 하면 받는 사랑이잖아요. 내려오는. 그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 돼요? 수평적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이 돼야 돼. 주고받는 사랑이 돼야 돼. 이게 이 어른이 되면서 변화되는 큰 인간관계의 패턴이에요. 어렸을 때는 그냥 무조건 받는 사랑이야. 그런데 이제 어른으로 넘어가면서는 주고받는 사랑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순서예요. 순서. 받는 게 먼저 나와요? 주는 게 먼저 나와요? 주는 게 먼저 나와요. 이게 영어로 해도 똑같아요. give and take야. 여기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하는 사랑은 특징이 먼저 어떻게 돼야 돼요? 줘야 돼. 먼저 주어야지만 이게 오는 거야. 근데 그 어린아이들은 주는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 응? 받는 사랑만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는 거를 못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뭘 원해요? 달라고 원해요. 심리적인 거는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성숙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성인 아이면 아이란 말이죠. 아직까지도 마음은. 그럼 이 사람은 계속 어떻게 얘기를 달래는 거죠. 계속 달라고. 근데 주고받아야지 되는데 일방적으로 자꾸 달래기만 하면 이거 힘들죠. 그래서 대개 청소년 때 하는 사랑을 뭐라고 불러요? 이게 청소년 때로 잠깐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 금방 다 이해가 되실 텐데 우리가 청소년 때 사랑을 풋사랑이라 그래. 앞에 이 풋자가 들어간 건 미성숙하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과가 제철이 안 된 거 풋사과. 풋사랑. 그래서 이제 이걸 영어로도 청소년들이 하는 사랑은 강아지 사랑이야. 이 표현이 강아지 사랑이에요. 그리고 대개 청소년 때 하는 첫사랑은 대개가 어떻게 돼요? 슬프게 끝나지. 그거 왜 슬프게 끝나요? 싸우다 끝나지. 근데 뭐 가지고 싸워요? 왜 안 주냐 나한테. 서로 아직까지 청소년들은 애니까 이 어른 흉내 내느라고 사랑은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어린아이니까 먼저 줘야 되는데 자꾸 받는 것만 이게 익숙하니까 왜 나한테 안 주냐.
예를 들면 어떤 이 남자애는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자꾸 달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는 다 주는데 너는 왜 안 주니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엄마하고 다르다는 거지. 당연하죠. 엄마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 친구가 같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친구하고 같이 있을 때 남자친구한테 자꾸 아버지처럼 나한테 달라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나를 갖다가 아무 조건 없이 공주처럼 나를 사랑해 주는데 왜 지금 나한테 자꾸 뭘 요구하냐 이거야. 그냥 나 있는 사랑을 해달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둘 다 받기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계속 갈등하다가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사랑이 되게 다 슬픈 이유가 이게 서로 이게 받으려고만 하고 주질 않기 때문에 끝난다는 거죠. 이 과정을 몇 번 거치고 나서야 깨닫지. 그러면서 이제 성숙한 사랑으로 가게 되면 내가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는 거구나 하는 거를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의 사랑도 성숙한 사랑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아픔이 있어야지 가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안 가요. 내가 이 받으려고만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로 끝나는구나 이 세상에. 그리고는 모든 거는 다 내가 주고 받는 관계여야지만 되는구나 하는 거를 이 시련의 아픔을 겪으면서 이거를 이제 깨달아 가는 거죠. 근데 이걸 깨달아 간 다음에 성숙한 사랑을 한다면 참 다행이죠. 이걸 만약에 평생 이거를 못 깨치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 달라는 사랑으로 어린애처럼 계속 보채는 사랑만 계속 달라고 그러는 거죠. 자기가 줄 이걸 사랑을 안 하고.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 생식을 해서 자녀가 이제 내가 부모가 되잖아요. 부모가 되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랑을 줘야 돼요? 내리 사랑을 내가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내가 이제 부모가 되면 여기 이제 또 내리 사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어렸을 때는 받는 사랑을 하다가 이 부모가 돼서 성인이 되면 주고 받는 사랑을 하다가 내가 부모가 되면 이제는 내리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아시겠어요? 받다가 주고 받다가 이제는 주기만 하는 사랑으로 우리 사랑도 이렇게 성숙해지는 사이클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사랑이 가장 완전한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이걸 이제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무슨 사랑이에요? 내리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다만 한 가지만 있으면 돼. 우리 자녀가 당신이 나의 부모다 하는 거를 알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내리 사랑이 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내가 뭐 열심히 무슨 행동을 잘해가지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인간끼리 하는 사랑의 속성도 어디를 지향을 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적인 경험이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도 아주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신앙이 되는데 이 청년들의 요즘에 청소년들이 이 사랑을 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청소년 때에 이러한 걸 자꾸 해보면서 뭐를 해야 되느냐면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하는데 내가 주지는 않고 받기만을 원하다가 여러 번 바람 맞는 거를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시행착오죠. 태어나서부터 완전히 사랑을 아주 잘할 사람은 없어요. 이건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봐야지 하는 거지. 처음부터 이 주는 사랑에 익숙한 애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런 놈이 때문에. 어머니가 사랑을 하려면 어머니 제가 사랑을 드릴게요.
제 사랑을 그냥 받아만 주세요. 그러면 이게 뭐 이런 관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번 이 시련도 당해보고 괴로워해보고 내가 왜 시련을 당했나 하는 거를 또 생각을 해보고 그러다가 내가 상대방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너무 생각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 성인이라고 하는 거, 이 성숙하다는 거는요, 이거는 나하고 너하고 이제 관계를 맺는 거는데요. 미성숙한 사람은 이 둘 중에 어디가 더 중요해요? 나가 더 중요하면 이게 미성숙한 거야. 그래서 왜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는 미성숙한 거죠. 이게 어린아이들이 되게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숙으로 간다는 건 뭐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너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내가 생각을 하고 너를 위해 주기는 게 먼저 가면 이게 성숙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이 그냥 돼요? 그냥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어려운 이 과정을 거쳐야지 나를 중심으로 하던 세상에서 너를 중심으로 하는 세상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그래서 우리한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아픔이 있는 관계예요. 이걸 꼭 거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 청소년들 얘기를 했는데 이 청소년들이 언뜻 보면 막 괴물 같고 막 이러는데요. 이 청소년 시기라고 하는 게 어떤 시기냐 하면은 이 우리 애벌레를 한번 이제 누에고치를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이 누에고치가 애벌레 때는 잎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시간 되면 이제 고치를 틀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한참 그 안에서 뭐가 있다가 나중에 나올 때 보면 뭐로 나와요? 아주 아름다운 나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 고치라고 하는 게 들어갈 때는 애벌레가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아름다운 나비가 돼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애들이 들어갈 때는 지금 이 어린아이인데 청소년기라는 게 고치 안에 있는 시기잖아요. 지금 고치 안에 있는 시기였다가 얘가 나올 때는 어른으로 나오는 거야. 그런데 슬픈 게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데 우리 앞에서 이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아주 힘들어요. 근데 누에고치는 그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데서 어느 날 뿅 하고 나비가 나오니까 굉장히 그게 참 신기한 변화를 겪는 거죠. 그런데요, 그 누에고치 안에서 그 변화되는 거를 갖다가 이거를 좀 더 빨리 해주려고 내가 누에고치를 칼로 이렇게 쫙 째가지고 이렇게 열어가지고 꺼내면 걔는 어떻게 돼요? 죽죠. 지가 나와야 돼. 자기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힘든다고 해서 부모가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지가 겪어야 돼. 그래 시행착오를 해야 되고 실수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대개 지금 우리 부모들을 보게 되면 자녀들을 사랑을 하신다고 하면서 자녀들이 시행착오를 하면서 힘들어하고 그 시기를 못 봐줘. 그리고 어떻게 해주려고 그래요? 자꾸 부모가 앞장서서 그걸 해주려고 그래. 그거를 본인들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랑에 익숙해지면 사랑을 못하는 미성숙한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젊은이들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난 더 이상 연애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내리 사랑에 머물고 있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 사랑이라는 거는 꼭 이 결혼을 꼭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뭐 이제 우리 많이 변화가 되니까 자연스러운 하나의 그 삶의 방식이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우리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리베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을 해봐야 돼요. 내가 누구를 사랑을 해본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있는 거를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이런 느낌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숙해지는 관계니까. 그런데 그거 자체를 포기한다 하면
앞으로 우리 사회는 미성숙한 어른들이 많아지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남한테 뭘 주는 걸 모르는 거야. 끊임없이 그러고 내가 받기만을 원하는, 그러니까 소위 너는 생각을 안 하고 나를 생각하고 너는 나가 편해지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해 본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버릴 때 앞에 순자가 붙잖아요. 순자 붙는 것 중에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순교가 생각이 나시죠? 순교. 우리가 믿는 그 종교를 그걸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까지 버리는 게 순교잖아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순애. 그렇죠. 순애가 뭐죠? 사랑을 위해서 우리 목숨 바치는 게 순.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순직. 또 뭐가 있어요? 이거밖에 별로 없어요. 이게요, 그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게 우리 삶에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순교, 그 다음에 순애, 이게 뭐죠?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거는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지극한 거잖아요. 순직이라는 건 뭐예요? 그 직업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리벤 운터 아르바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게 순직. 그 다음에 앞에 리벤을 이걸 하는 게 순애. 이게 우리 삶에서 왜 순자가 앞에 순애, 순직이 붙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밑바닥에 있는 게 순교.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누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 무엇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다면 그거는 내가 행복한 거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어머니들의 삶이, 어머니들의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모성이 굉장히 위대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다 하는 거는 우리 사회가 우리 청년들을 너무나 빨리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 애벌레가 들어갔다가 고치에 들어갔다가 하루 이틀 있다가 나비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아주 중요한 지금 고통을 겪으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지금 우리 그 젊은이들도 이 고통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거를 잘 넘어갈 수 있게끔 사회가 이거를 잘 좀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이 그 나비가 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빨리 나비가 돼서 나와라. 이거를 너무나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어른들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우리 사회도 내가 너무나 우리 젊은 애들에게 이 시행착오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방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는 지금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시기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한번 뭐가 잘못되게 되면 다시는 영원히 너는 따라갈 수 없는 이런 것 같이 이렇게 자꾸 우리 젊은이들에게 심어주니까 이 젊은이들은 나는 누구고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너 지금 그것 때문에 방황하지 마. 빨리 너 결혼을 해야 되고 빨리 직장을 얻어야 돼. 이런 식으로 몰아치니까 과연 나한테 맞나 안 맞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살아가는 건가? 하는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못하고 이걸 하니까 여기에 그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예를 들면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진짜 내가 적성에 맞는 거,
내가 이게 의미가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그냥 빨리 직장 잡아가지고 돈 벌려고 하니까 빨리 내가 그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예요. 세상에서 놀랄 만큼 빠른 시기 안에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켰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잃은 게 뭐예요? 나가 없어요. 나가. 행복은 누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없어요. 그냥 바쁘고 부지런하게 하려는 일은 열심히 하고 돌아다니는데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왜 이러고 돌아다니지? 이런 느낌이 자꾸 드니까 삶의 만족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어디 가서라든지 빨리 뭔가 좀 즐거움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값싸게 돈으로 살 수 있는 즐거움을 자꾸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이러한 만족감에서 나오는 이러한 즐거움 이런 거하고는 그게 비교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는 좀 방황할 수 있는 시기를 좀 줘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 번 실수를 하는 경험을 통해서 정말 자기에게 맞는 대상, 자기에게 맞는 사랑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성숙해지고 사랑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만 하던 이 녀석이 어느 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가 안 먹고 먼저 이렇게 주는 거 보면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 나한테 반이라도 이렇게 하지 이렇게 좀 섭섭하기는 하지만 다른 한쪽으로 보면 참 귀엽지 않아요? 이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이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 기회를 주시면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이제 리벤이 이게 이루어지고 한평생 정말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러한 대상 그리고 그 대상과 이제 그 사랑의 결실로 나오는 자녀 또는 이러한 것들이 될 수 있는 이 성숙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프로이트의 리벤 운터 아르바이텐에서 이제 리벤에 대한 이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아르바이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